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네이버에서 서버 사이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이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이 이제 빔에서 쉘을 사용하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툴콘 컨셉은 툴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툴콘의 컨셉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 툴콘에 수많은 툴이 발표된 것과 같이 툴이 굉장히 많아요. 툴은 계속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에디터가 옛날에 이제 빔하고 이맥스를 쓰다가 맥에서 이제 텍스트메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브라임이 나오고 이제 IDE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있고 웹스톰도 있고 뭐 이클립스도 있고 수많은 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툴을 배우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많은 툴들을 새로 툴이 나올 때마다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툴들을 깊이 배운 다음에 많이 써먹자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몇 개만 배워서 많이 써먹자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개념이 있죠. 직교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직교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몇 개의 작은 오퍼레이션을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런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find라는 도구가 있고 grab이라는 도구가 있고 wc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 유닉스 쉘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인데 fi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찾는 프로그램이고 grab은 어떤 단어를 파일 안에서 찾는 프로그램이고 wc는 이제 어떤 표준 출력에서 이제 줄이 몇 개인가, 단어가 몇 개인가, 글자 수는 몇 개인가 이런 걸 세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이제 하나씩만 쓰면은 각각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들을 조합을 해서 쓰겠다. 만약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직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쉘 명령 같은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어떤 특정 디렉토리 안에서 중복된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컴퓨터 안에 음악이 10,000개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파일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웹브라우저를 열고 분명히 그런 일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서 찾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법을 잠깐 배우고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걔를 실행해가지고 중복된 파일들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상당히 괜찮은 접근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툴들은 대체로 사용하기가 쉬워요. 이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커맨드랑 인터페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find라는 프로그램, XRJS 프로그램, 그리고 유니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fin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다 찾아요. 그런 다음에 sh1sum, 이거는 그 파일의 해시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시 값을 다 구하죠. 그런 다음에 해시 값이 중복되는 것만 유니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시 값이 중복된다는 건 내용이 같다는 얘기니까 내용이 같은 파일들만 찾아내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냥 툴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해결하나 그 시간의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리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이게 디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걸 한 거라서 작은 파일들, 뭐 텍스트 파일이 많은 거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큰 파일만 신경 쓰고 싶어요. 그래서 1MB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린 이렇게 될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한 경우 아까 그 툴이 있었어요. 사전 툴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툴이 1MB 이상 되는 파일만 필터링 해주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툴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끝내 새로운 툴을 찾지 못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눈으로 하나씩 확인해서
큰 파일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커맨드랑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냥 너무 크네. 파인드라는 프로그램은 파일을 찾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어떤 크기 단위로 파일을 찾는 기능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옵션 하나만 주기만 하면 이 옵션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원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견했을 때 응용성 측면에서 이렇게 커맨드랑 인터페이스가 훨씬 이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커맨드랑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툴의 사용법을 전혀 배울 필요도 없이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도 기존의 툴의 기능을 깊이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적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이제 빔도 이런 커맨드 라인 툴과 마찬가지로 같은 문화권 안에 들어있어요. 같은 문화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유닉스 문화. 거기서는 이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이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권 안에 빔 역시 들어있어요. 빔도 역시 70년대부터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써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죠. 그럼 당연히 빔도 직교적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제 커맨드랑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좀 어려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렵다는 게 단점인 게 맞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맨드 하나를 배우면서 사용법을 배우면서 점점점 우리가 똑똑해지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사용자가. 이게 커맨드랑 인터페이스 굉장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빔에서 쉘은 어떻게 쓰느냐? 사실은 많은 명령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실 많이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많은 명령이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요. 콜론 느낌표라는 명령이 있고 콜론 R 느낌표 이런 명령이 있고 콜론 W하고 한 칸 띄고 느낌표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그 외 몇 가지 또 프로그램 PRG로 끝날 명령이 몇 가지 있는데 얘네들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콜론하고 느낌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플해요. 말 그대로 이제 쉘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빔에서 어떤 라인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느낌표하고 커맨드를 하면은 그 라인들을 표준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걔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수행한 다음에 그 수행한 결과를 그 줄을 대체해 버려요.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 사용법은 요 콜론 헬프 필터 하시면은 자세한 사용법이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뭐 사용하는 걸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아이고 옆에 좀 잘리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빔 같은 경우는 EX 명령이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빔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콜론을 누르면 커서가 여기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느낌표하고 예를 들면 LS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또 뭐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ext.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걔를 복사를 한다. test2.txt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복사가 되죠. test.txt를 열어보면은 그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쉘에서 그냥 느낌표 콜론하고 느낌표만 하면 간단히 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필터링을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1년은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분이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계산 결과가 뭐지? 라고 궁금할 때 어떤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입력 결과를 그대로 그냥 쉘에서 많이 쓰는 BC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BC. 그냥 계산기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필터링을 해서 그냥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뭐 프로그램을 따로 창을 열어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빔에서 간단하게 커맨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빔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빔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쉘 명령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빔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 콜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R 느낌표 이것도 있는데 얘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 표준 출력을 그냥 현재 커서 아래 줄에 붙인다 이런 명령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일기 같은 걸 쓰다가 오늘은 날씨가 좋다 더웠지만 이런 일기를 쓰다가 오늘 날짜가 언제였지 궁금할 때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r 콜론하고 유닉스의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그냥 날짜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일기에다 날짜를 추가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빔의 기능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존에 이미 있던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날짜를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는데 가끔은 아까 처음에 필터링이란 기능을 보여드렸지만은 필터링이란 기능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던 라인들을 표준 입력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표준 출력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대체하는데 대체는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뭔가 빔을 쓰다가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메모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막 글을 쓰는데 생각해보니까 왠지 이거를 빔 만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메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주소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선택하고 샌드메일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메일을 보내는데 나는 메일은 보내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작성한 메일을 지워버릴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또 내가 또 사본을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느낌표가 아니라 W하고 한 칸 띄고 느낌표를 하면은 이렇게 지우지는 않고 프로그램만 수행을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명령만 알면은 사실은 빔에서 쉘 명령을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또 옵셔널하게 알아두실 만한 게 또 몇 가지는 더 있는데 grep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grep이라는 명령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빔에 설정한 grep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grep, 그러니까 파일에서 키워드를 찾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건데 git이 제가 로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git 소스 코드를 볼 때 printf 명령을 쓴 코드들을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는 거죠. 잠시만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바로 grep이 실행이 되면서 해당 줄로 바로 가요. 그런 다음에 콜론하고 cn을 누르면은 찾은 다음 줄로 가고 또 콜론하고 cn을 누르면은 다음 줄로 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실은 이게 빔의 내부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한 grep 프로그램을 그냥 실행한 거에 불과하고요. 그 결과를 적당히 파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니까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는 그냥 C 프로그램에서만 찾고 싶은데 C 프로그램이 아닌 거 다 찾잖아요. C 프로그램에서 스코드만 찾고 싶은데 모든 곳에서 키워드를 찾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럼 차라리 나는 grep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쓰겠어 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grep이 아니라 HK grep이라는 프로그래머들만 위한 grep이 있는데 걔를 쓰겠어 그러면은 set grep prg 한 다음에 이렇게 HK grep 해주면은 유닉스의 grep 명령, grep 프로그램 대신 HK grep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찾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또 printf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는 C 프로그램만 딱 찾아서 수행을 하죠. 왜냐하면은 HK grep은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grep이라서 그 소스 코드에서만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grep, make는 말 그대로 유닉스 make 명령을 실행해 주는 거고 그 외에 C스코프 프로그램이랑 equal 프로그램, 뭐
GQ 프로그램, 그 다음에 K라고 어떤 키워드를 찾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fprintf의 사용법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대문자 K를 누르면은 바로 웹페이지가 떠요. 근데 바로 웹페이지가 뜨는 것도 이게 또 빔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set 키워드 프로그램 하면은 현재 키워드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는데, 보면 여기 메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키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커서 위에 단어를 아규먼트로 해서 지정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게 이제 대문자 K를 눌렀을 때 동작이죠. 예를 들면 나는 키워드 프로그램이 man이 아니라 info를 쓰고 싶다. 이렇게 info 해주시고 하면은 man 대신 info가 실행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열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복합적인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Git을 사용하다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메모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머지를 쓸까, 리베이스를 쓸까, 뭔가 이런 거 생각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로 리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그럼 다른 프로젝트에 가가지고 뭐 머지를 많이 쓰는지 리베이스를 많이 쓰는지 확인을 해보겠죠. 하지만 빔을 나가지 않고 그냥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명령 중에서 이제 R 느낌표란 명령은 어떤 표준 출력 결과를 그냥 에디터에다 붙여준다고 했었잖아요. 빔에 바로 붙여줄 건데, 일단 예를 들면 Git은 어떻게 하지? Git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cd 명령을 Git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로그를 한번 보는 거죠. 로그 옵션을 줘가지고 로그에서 원라인에서 커밋 하나가 한 줄씩 나오게 한 다음에 wc 명령을 섞어서 전체가 몇 개의 커밋인지 세보자. 그럼 G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430개의 커밋이 있네? 그럼 그 중에서 머지 커밋은 몇 개지? 머지스. 이렇게 옵션을 줘서 세보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대충 몇 % 정도 되는 걸까? 아까 BC 명령이 있죠? BC 명령을 주기 전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BC를 하면 22%네요. 22%가 이러고 있어요. Git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다 잡고 나네. 22%가 머지 커밋이야. 그걸 보니까 머지도 좋은 게 아닐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메일로 보내는 거죠. 메일로 이렇게 보내. 메일로 보내요. 내 이름, 제목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몇 가지 액션 아이템을 좀 적고 싶어요. 액션을 이렇게 적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베이스를 해서 좋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액션 아이템을 막 적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더 조사해 보기. 기타 등등.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요렇게 목록을 작성하는 건 마크다운 포맷이잖아요. HTML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크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쉘에서. 마크다운 프로그램 하고 딱 엔터를 치면은 얘네가 이제 HTML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일을 보내기 전에 헤더에다가 HTML이라고 알려줘야겠죠.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내죠. 샌드 메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빔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HTML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메일을 발송을 했어요. 아이고 실수로 그냥 W를 안 써고 보냈네. 메일이 갔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메일이 왔네요. 네, 이렇게 HTML로 메일이 왔죠. 이렇게 해서 저같이 이제 사실은 저같이 저는 마우스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우스를 안 쓰고 다녀요. 그냥 마우스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커맨드 라인만 갖고 웹브라우저 띄우기 싫고 그냥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좀 네, 우리가 좀 많은 좀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인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막 메일 포맷도 좀 외우고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그냥 빈만 열어가지고 모든 거 뭐 자료 수집 뭐 작성 모든 걸 다 해서 메일까지 보내는 거 딱 끝내고 이렇게 노트북을 닫는 거죠.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